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장기영 선생의 기인다운 풍모와 그가 물가를 잡기 위해 펼쳤던 총력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의 재임 시절 이루어진 금리 현실화 조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현실화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이전에는 금리가 비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금리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20-30%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는 15%가 상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금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은 상황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예금할 유인은 크지 않고 자금은 보다 금리가 높은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의 대출 여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만 특혜적인 저리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기업은 저리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려 하게 되고 이는 정경유착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9월 금리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상한을 30%로 높였으며 대출금리 상한 역시 26%로 높였습니다. 저금리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불도저 장기영 부총리는 이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아야 하는데 거꾸로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이를 역금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금리를 왜 이렇게 설정한 것일까요? 금리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책임진 사람은 10주차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김용한 당시 재무부 이재과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끈 실무 작업반에서는 예금금리 24%, 대출금리 26%를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작업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장 부총리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역금리를 도입해 금리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를 해야만 사금융 시장을 떠도는 자금을 공금융 시장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이 실행에 옮겨져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역금리가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역금리로 인해 예금과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은행이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3.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역금리 아이디어의 출처와 관련해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외자 총괄과장이었고 장 부총리와 항상 함께 다녀 장기영의 그림자라고 불리기도 했던 양윤세 선생은 이것이 장기영 부총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솜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금융개혁 방안을 조사했던 학자 중 스탠퍼드 대학의 쇼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준 권고를 장기영 부총리가 자기 발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출처가 누가 되었든지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을 자신의 책임 하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인 장 부총리의 배포와 추진력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금리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금리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 결국 1969년 6월 3차 금리 인하를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금리 현실화의 성과는 컸습니다. 저축성 예금이 1965년에는 115%, 1966년에는 126% 증가한 것입니다. 사금융시장에 있던 자본이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금리 현실화를 단행하면서 기대했던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를 동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역금리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역금리로 인해 은행이 보는 손해는 한국은행이 보존해 주도록 했으므로 재정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 대출은 금리가 높아진 반면에 정책금융은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과잉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고금리로 인해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영 부총리가 추진했던 금리 현실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그가 외자 도입 과정에서 펼친 활약상과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